어쨌든 어제도 우리 또 외부 강연에서 같이 했고 오늘 이 시간이 좀 피곤하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평상시에 했던 특강들보다 좀 다른 주제 다르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 기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주제예요. 네. 제목은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좀 그가 해왔던 어떤 행적들을 보면서 저는 또 뭐 나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업계에 있지만 우리가 좀 또 도전받는 포인트가 몇 개 있다고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재밌게 한번 소개해볼 겸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좀 아시나요? 어느 정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네. 약간 괴짜. 네, 지금 뭐 좀 이상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한테 감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 많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는 또 우리가 좀 유명한 어떤 뭐 거에 비유하자면 네, 이 사람이죠. 영화 아이언맨 속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의 이 모델이 일론 머스크예요. 네, 그래서 천재 발명가이자 재벌 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두 개의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회사 뭐죠? 테슬라.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대표고 또 있어요. 이거 다 모르시는 또 있습니다. X? 스페이스 X라고 우주 로켓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머스크는 창업을 많이 했고 대부분 다 어쩌면 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두 기업을 수장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미국? 네, 미국 사람인데 근데 미국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이게 일론 머스크의 유년시절인데 뭐 위인전에 나오는 얘기 비슷하지만 책과 만화를 좋아했다. 네, 일론 머스크 뭐 책도 좋아했지만 만화도 좋아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되게 다양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자랐던 거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만화나 이런 것도 우주과학 만화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뭐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이랬던 걸로 보시죠. 근데 뭐 이 사람도 그렇게 평탄하게만 하다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10살 때.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갖고 머스크와 두 동생은 아버지하고 함께 지내고 어머니하고 뭐 교제가 끊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머스크가 고등학교 시절에 남아공에 다닐 때 심한 왕따와 그다음에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계단에서 밀려서 굴러 떨어진 뒤에도 맞아서 의식이 잃을 때까지 맞아갖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적도 있고 굉장히 험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돼요. 네,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갑니다. 네, 캐나다로 가서 대학을 진학해서 캐나다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편입해서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삶이 그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는 돈이 굉장히 없었어요. 돈이 많이 부족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대학 때 썼던 논문들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논문, 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논문, 지구 바깥 우주 개발 등에 대한 논문.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떠돌이 유학생이지만 그가 갖고 있던 어떤 꿈이 이 안에 이렇게 계속 발현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던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논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머스크의 1달러 프로젝트인데 1달러 프로젝트가 뭘까요? 1달러면 얼마죠? 1,300원이잖아요. 1달러 뭐 어떻게 보면 뭘 것 같아요? 1달러부터 시작하는 거? 1달러부터 시작하는 거? 네. 1달러 프로젝트는 이런 거예요. 머스크는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얼마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얼마 정도만 있으면 나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그가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면 워낙 가난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으니까 나의 마지막 리스크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 머스크 했던 게 하루에 1달러로 살아봅니다. 네. 하루 1달러 살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한 달 동안 해봐요. 한 달 동안 얼마 갖고 산 거예요? 30달러. 네.
우리나라에서 딱 하지만 한 3만 뭐 6천 원, 요즘 환율 높아졌으니까 4만 원, 네, 요 정도 돈을 갖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지만, 2, 3년 전이지만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하루 1달러를 어떻게 살면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머스크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냐면 뭐 우리 태희는 이거면 안 되겠다라고 내리지만 머스크는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렇게 판단해요. 나는 한 달에 대략 한 30달러만 있으면, 그리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뭔가를 시도해다 망해도 이 정도면 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겠다. 괜찮겠다. 이 정도면 이 30달러 정도 구하는 거야.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24살이 되던 1995년에 창업을 합니다. 24살에. 그게 이제 이 집2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예요. 동생과 둘이서 창업을 합니다. 지금 되면 인터넷 스타트업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머스크가 이때 만들었던 이 집2 코퍼레이션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곳을 가고자 할 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빨리 갈 수 있고 또 그 근처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안해. 우리 95년이면은 아니면 우리 뭐 나우누리 이런 이거 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머스크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쨌든 동생과 둘이 해서 나름 이렇게 키워요. 재미있는 일화는 이때 이 동생과 했던 회사에 한 명이 처음으로 직원이 되는데 한국 사람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머스크의 일화에 나오지만 그게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왔던 이유는 이 회사에 취직하면 먹고 숙박을 해준다 그래서 떠돌다가 와서 같이 부대끼며 살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한 지 4년 뒤에 1999년에 이 회사를 키워서 이거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비용으로 얼마를 받냐면 얼마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4년 동안 잘 키워서 2,200만 달러니까 한 250억. 네, 250억에 이 회사를 팝니다. 네, 28살이에요. 그러니까 28살에 머스크는 250억을 번 거예요. 이 창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근데 항상 그 돈을 갖고 별로 누리는 삶을 사지 않아.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이 머스크가 캐시한 보니까 은행 업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굳이 은행 가서 창고 가서 미국 여러분 가면은 미국 사람 다 느리거든요. 엄청 느려요. 뭘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은행 가서 하나 처리하려면 한참 기다리고 이게 시간 낭비고 굳이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머스크가 그때 생각한 게 나 이 돈을 뭘 창업할까 했을 때 온라인 은행을 창업해야겠다. 1999년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활용해서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X.com이라고 이제 불러요. 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지만 머스크도 탈모였구나. 네. 머스크의 지금의 머리는 인위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옛날에 좀 있는 거죠. 네. X.com이라는 그래서 이 회사를 공동으로 이제 또 같이 설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시작한 거죠. 머스크가 최대 주주였어요. 이 X.com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근데 이 내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이 설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머스크하고 의견 충돌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나는 회사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의견 동조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머스크가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 설립자 한 명이 주요 멤버를 다 데리고 회사를 떠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업 초기 어려웠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 X.com 회사가 어쨌든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X.com이라는 회사가 입점해 있던 그 건물에 아주 비슷한 체제의 이 은행, 그 온라인 은행을 꿈꾸는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와 있었는데 컴피니티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컴피니티와 이 X.com이 우리 어차피 거의 비슷한 체제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합병을 하고 이때 머스크가 이제 CEO가 됩니다. 머스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CEO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신혼여행을 머스크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때 또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진짜 신혼여행 못 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 미루다가 이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머스크가 이 미국에서 신혼여행 어디 가면 호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머스크가 호주로 떠나자마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머스크의 체제에 이제 그 반해서 머스크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스크에 대한 불신임함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신혼여행 간 비행기에 잘려요. CEO에서. 네, 그래서 머스크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호주에 딱 내리니까 당신은 CEO에서 해고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돌아와요. 네, 신혼여행 도착했다가 공항에서 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미 회사는 이 사람의 손아귀에 다 넘어갔어요. 네. 근데 아마도 머스크가 이미 여기 할 때 자본은 그러니까 주주는 최대 주주 여전히 자본은 가장 많이 투입했으니까 이 사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주주인데 한마디로 경영권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피터 틸의 체제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머스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머스크가 CEO에서 잘리고 이 엑스닷컴 요 회사의 CEO는 옆에 있는 피터 틸이 맡게 되고 머스크는 이제 이 회사의 고문직으로서 어쨌든 이들이 계속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엑스닷컴이 이 일을 겪으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좀 유명한 페이팔인 거예요.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우리 혹시 언제 기억하시면 페이팔? 해외 결제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이 페이팔인 거고 페이팔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앞서서 이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잘 크게 돼요. 페이팔이 회사가 너무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이 됐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좀 컸는데 좋은 제안이 들어와요. 너희 회사를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제안한 기업이 어디였냐면 이베이였어요. 네, 이베이가 페이팔한테 회사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이들이 이때 페이팔 주요 멤버들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었으니까 이거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주끼리 돈을 이제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8천만 달러면 얼마죠? 돈이? 1억 8천만 달러면 얼마까지 적어놨었는데? 2,400억. 2,400억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제 지금 2,400억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페이팔에 아까 모였던 그 피터 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때 흩어졌던 그 멤버들이 힘이 세요. 왜냐면 이때 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창업을 했고 같이 이거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페이팔 멤버예요. 이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피아라는 게 나쁜 의미랑 같지만 서로가 어쨌든 그 이후에도 연계해서 다른 직종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고 같이 어떤 것을 협업하고 이런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데 여기 나온 사람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 스티브 칭과 자와드 카리비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피터 틸 아까 그 CEO였던 그 사람의 투자로 만들어진 기업이 페이스북이에요. 네, 인스타그램이죠. 지금 우리 같은 회사니까 그런 회사들이 다 이 페이팔 마피아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나오게 됐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중에서 각각 다 나름 성공했지만 단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고 싶어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부분 중에 특별히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다루고 싶은 것은 스페이스X라는 이 기업에 대한 거예요. 이 스페이스X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리프트 오프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지금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네, 이름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비슷해요. 다누리오. 네, 네 다누리오라고 이거 보냈어요.
근데 이 다누리호를 발사한 걸 도와준 데가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가 만든 펠컨 9이라는 거에 해서 탑재해서 이제 우리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발사체 현지에 가서 이거를 이제 발사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 다누리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매일 그 실시간 경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4일 11시 8분에 찾아봤던 거는 여기 지금 출발한 지 638일이니까 2년이 아직 안 됐고 지금 어디 달 표면에서 97km를 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거 지금 이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두 개의 기업을 일단 지금 가장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페이스 X와 이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둘 중에 지금 현재는 어디가 더 큰 기업이냐면 테슬라가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머스크가 약 지분을 혼자서 15%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 가치의 15%만큼은 머스크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로 평가받냐면 1,300조예요. 테슬라가 1,300조의 가치로 평가받으니까 머스크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을 대략 계산하면 한 200조, 200조 정도를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스페이스 X라는 이 회사는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머스크의 지분이 되게 놀라워요. 이 스페이스 X가 굉장히 그래도 우주 로켓 발사하는 기업이 큰 기업인데 머스크 혼자 갖고 있는 지분이 45%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 45%가 머스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스페이스 X가 현재 가치는 170조입니다. 170조니까 머스크가 한 80조 정도를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머스크가 갖고 있는 두 개에서 합치면 280조. 그리고 거기 외에 또 솔라시티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략 머스크의 지금 현재 자산은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블룸버그 리포트에 보면은 스페이스 X와 이 테슬라의 이 향후 그런 거 보면서 스페이스 X가 뭐라고 평가받냐면 1562명에게 전문가에게 설문했을 때 향후 5년 내에 스페이스 X가 테슬라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거다. 만약에 이 스페이스 X가 테슬라만큼의 가치만 돼서 1,300조가 되면 머스크의 지분은 거기서 80조가 아닌 현재 한 600조 되는 거죠. 그러면 머스크 혼자 갖고 있는 게 1,000조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처음 시작한 건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라야, 그치?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5월 6일에 그러네요. 오늘 창립 창립 22년 이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민간 기업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하려고 막 우리나라 과학자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일개 개인이 우주 로켓 발사 기업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천재들이 다 모여서 수십 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게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로켓의 과반수 이상이 스페이스 X를 발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까 페이팔에 매각했을 때 2,400억을 벌게 되고 벌자마자 머스크는 뭐 하냐면 자기 꿈꾸던 세 가지 사업을 한 번에 시작해요. 이 돈을 갖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내가 1억 8천만 달러 중에 내가 우주 로켓 발사에는 1억 정도를 내가 투자하겠어. 그리고 내가 테슬라에는 7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어. 그리고 솔라시티는 뭐냐면 태양광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지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기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탄소나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또 스페이스 X는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위해서 시작한 로켓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꿈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그러니까 돈을 별로 내가 갖고 누리고 난 부자였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머스크는 항상 뭔가를 꿈꾸고 거기에 자기 갖고 있는 거를 모든 걸 걸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이 머스크가 꿈꿨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화성 오아시스 프로젝트예요. 화성 오아시스, 마르스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실험용 소형 온실에 작은 식물을 집어넣은 뒤 화성으로 발사해서 이 식물이 화성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중계해서 대중들이 화성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가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해봐야겠다. 나사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러시아가 옛날에 되게 우주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잘 안 쓰는 옛날 로켓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서 좀 싸게 사와서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러시아에 갑니다. 근데 러시아에 가서 이 낡은 로켓을 구매하려고 문의해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20대 이제 후반에 어떤 그냥 미국인 한 번도 우주 관련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로켓을 사느니 마느니 하니까 뭐 잘 믿기지도 않는 얘기. 그러니까 안전하게 문전박대 당하고 내가 로켓 얼마에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머스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낡은 건데도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건 안 되겠다고 거절당하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막 계산을 해보고 결심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내가 로켓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로켓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던 사람이 로켓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로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로켓을 지금부터 공부해서 사람 모아서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보면 로켓이 다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로켓이 이렇게 발사하면 어떻게 돼요? 로켓이 발사하면 올라가고 이 추진체는 바다에 버려지잖아요. 이 추진체 버려지는 비용이 엄청나게 아까운 건데 로켓을 일회용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너무 손해다.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왜 로켓을 꼭 버려야 될까? 로켓을 다시 회수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제 31세가 됐을 때 우주 로켓 기업을 설립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사람들의 브리핑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내가 우주 로켓 기업을 내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일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은 같이 하자. 근데 머스크 당시에도 뭐 페이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명한 인이긴 했지만 어떻게 부자이고 유명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머스크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머스크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뻥쟁이, 허풍쟁이, 사기꾼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때 당시에 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시선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머스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머스크 한 얘기 들어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우주 로켓 기업을 만들 거고 우리는 이걸로 이거 할 거고 우리는 이 로켓을 다시 회수해 오는 걸 할 거고 이런 거를 막 했더니 그 중에 15명 정도는 저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생각했고 5명 정도가 그나마 좀 질문도 하고 관심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에게 이제 머스크가 제안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이 기업을 만들 동참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로켓에 대한 연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던 그쪽 관련 분야 종사자였죠. 그 5명 중에 몇 명이 머스크의 이 꿈에 동참할 거예요? 어느 정도 동참했을 것 같아요? 1명? 3명? 3명? 2명입니다. 네. 2명이 머스크가 하는 일에 동참해 보기로 해요. 그 중에 이제 1호 직원. 여기도 이제 1호가 있잖아요. 제가 태희한테 우리 사기백도 1호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1호가 있습니다. 이 1호 직원이 토머스 존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머스크의 이 꿈을 들었을 때 남들은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자기는 내가 이 일에 물론 저게 참 성공 가능성이 없고 참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이 일에 지금 동참하자면 다시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 사람은 이때 이미 건실한 우주 로켓 관련된 어떤 곳에서 직원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어쨌든 분야에 있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고민했던 거는 이 사람이 당시에 가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다니는 흔히 우리 따지면 삼성을 잘 다니고 있고 거기 연구는 충분히 대접받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사귑 연구소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에 다시 함께 하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를 고민했지만 이 머스크라는 사람 만났을 때 그에게 느껴지는 이 사람과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하면 내가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스페이스X의 CTO라고 하니까 완전 임원. 그리고 이때 이제 했던 그 창과 두 명이 지금 다 이제 부사장이에요. 스페이스X 부사장으로 이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이제 그 꿈에 동참해서 어떻게 그 꿈을 같이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머스크도 좀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할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두 명 직원한테 한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승인을 하자마자 2년치 연봉 전체를 일시불로 쏴줍니다. 우리는 한 달 하다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 2년 동안 내가 연봉 다 줄 테니까 약속한 거 2년 연봉 받고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은 준비하면 되니까 일단 나랑 함께 하자면서 2년치 연봉을 쏴주고 이 두 명의 직원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서 모여서 창고 같은 데서 로켓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되게 이상한 놈들인 거죠. 네, 로켓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로켓을 몇 년 만에 만들기로 다짐을 하고 머스크가 시작하면 난 3년 안에 로켓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국가 단위로 해도 20년이 걸리는데 3명이서 3년 만에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냐면 기존 항공 관련된 스페이스X의 꿈을 당연히 믿지 않고 완전하게 무시했어요. 왜냐면 이쪽 업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 민간인들이 모여서 로켓을 만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데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머스크도 그렇고 이곳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고 물론 나중엔 직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머스크는 항상 주 100시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 100시간. 머스크에게 워라밸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도 가장 대기업 중에서 워라밸이 우리로 따지면 워라밸이 가장 보장 안 되는 것이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자가 목표고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가장 반대하는 CEO가 머스크입니다. 집에서 일하면 안 된다. 얼굴 맞대고 서로 화내면서 논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일해야지 일은 되는 거다. 그래서 CEO 중에서 재택근무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CEO입니다. 자, 제가 찾아서 가지고 있는 머스크의 특기 중에 하나 뭐냐면 갈굼이래요. 네. 갈굼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해서 직원들이 항상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머스크를 만나면 이제 좀 긴장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여기고 있는 것은 밑에는 직원 채용이에요. 되게 큰 회사인 물건고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머스크는 자기가 CEO인데 이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씩 직원을 뽑을 때 다 인터뷰했어 자기가. 무조건 1대1로. 네. 몇 시간씩.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직원이 몇 명 될 때까지 1대1로 머스크가 인터뷰해서 뽑았냐 300명 될 때까지. 300명은 초기 300명 직원은 다 머스크하고 인터뷰해서 그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뭐 그런 것들 머스크에 대한 일화들이 좀 나오는데 아까 스페이스X의 모든 면접 지정했고 300명 될 때까지 1대1 인터뷰하고 2000명 직원을 뽑을 때까지도 보고서를 자기가 다 검토해갖고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상태가 뽑았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경험과 인간성이다. 진짜 머스크는 학벌을 절대 안 봐요. 학벌은 절대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고졸 출신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관련 업무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겼고요. 스페이스X에는 No SO Policy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나쁜 놈은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나쁜 놈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이렇게 이런 한번 팀워크를 깨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보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중요한 거는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일하기에 좋은 사람이면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험, 이 경험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 머스크 물어보면 이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 뭘 인터뷰냐면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 뭐였습니까? 당신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뭘 했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갖고 살아왔는지 거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 즉 태도와 인간성을 보고 뽑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해봤던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하거든 만들고 실패하고 괜찮다. 뭐
아깝다고 하지 않겠다. 무조건 그냥 해봐라. 무조건 해봐라. 그리고 같이 살면서 놀면서 일하는 구조를 머스크는 추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 들어와 살았고, 그래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것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게임도 집에서 하지 말고 여기 와. 그래서 게임장 차려주고 여기서 게임하면서 일하면서 또 끝나고는 같이 뭐 파티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알려졌고, 지금 직원 모두 주당 80시간 이상을 일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페이 같은 거는 다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2시간 이런 거는 그거 딴 데 얘기고, 80시간 일하고 대신 내가 다 그만큼 보상해줄게. 이런 것도 해줄게. 대신 워라벨 여기서 해.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게 머스크의 어떤 체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의 지론이 있어요. 이런 거요.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은 멋지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 꿈에 아무나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도 그렇고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혁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그 전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특수부대처럼 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사람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던 거고,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머스크가 회사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이 왔어요. 어떤 감이 왔냐면 이런 감이에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망할 확률이 90%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사실 이거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90%의 확률로 실패할 것이라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스페이스X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머스크가 이런 확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 불구하고 첫 번째 로켓 엔진 시험을 하게 됩니다. 2005년이었어요. 펠컨이도 첫 엔진 실험을 하는데 창업 3년 만에 나 3년 만에 로켓을 띄우겠어 라고 했잖아요. 실제 진짜 3년 만에 엔진 실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히 실패해요. 완전하게 처참하게 실패해서 제대로 불도 안 붙고 그대로 실패해버립니다. 근데 이 실패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이 이후에도 실패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철저하게 머스크가 자기 사재 털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재. 왜냐면 국가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아까 했던 그 연봉 받은 걸로 다 투자해서 한 거고, 지금 자기 돈에 나머지는 테슬라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돈의 한정성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사용하는 미국의 공군기지인데, 여기서는 머스크가 실패하는 거 보더니 별로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여기서 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근데 머스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스페이스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머스크가 고민하면서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미국 본토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이거를 거기 스케줄 맞춰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로켓 시설이니까 미국을 벗어났었거든요. 미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마음껏 이걸 해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어디서 찾냐면 미국에서 8,000km 떨어진 곳에 찾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그게 어디냐면 마셜 제도예요. 필리핀 옆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제가 지금 잘랐는데, 이거 미국 어디냐면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미국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8,000km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마셜 제도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미국 공군 기지를 활용해서, 여기 지금 잘 안 사용하는데 여기로 스페이스X 본사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직원이 여기로 온 거예요. 섬으로. 네. 그래서 이 섬으로 다 와서, 뭐 제가 봤을 때 안 오는 사람 있겠죠. 안 오는 사람 잘린 거예요, 이때. 회사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 건에 너희가 동참할 거냐? 그럼 너희 지금 미국에 못 산다. 왜냐면 8,000km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거 뭐 여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거의 염전 노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가 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회사 일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하는 건 낚시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굳이 내가 낚시나 하고 있는, 낚시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냥 더 열심히 여기서 일하는 거. 일하는 만큼 돈은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당 80시간에 일하게 됐다. 그래서 일이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에 대부분의 머스크가 좀 했던 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은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특별히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여기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 이거나 이러면은 데리고 올 수도 학교도 없는데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본인이 혼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 직원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낮았고 그러니까 주요 팀장들은 30대였지만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은 2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정말 그들이 로켓 하나 발사하려고 이 섬에서 틀어박혀서 이 일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006년에 첫 발사를 합니다. 근데 이후 30초 만에 엔진이 정지하고 1분 만에 추락. 또 실패합니다. 이제 로켓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절치 보시면서 2007년에 두 번째 로켓 발사인데 이번 대기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자기가 원했던 발사에 대한 어떤 미션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해서 더 보완해야 될 점을 아직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왔어 라고 하고 드디어 야심차게 세 번째 발사를 2008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였어요. 이 세 번째는 다 기대했어요. 왜냐면 대기권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하게 실패해요. 1, 2단에 분리한 로켓이 이렇게 중간에 분리되고 있는데 충돌하면서 추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대기권도 못 가보고 추락해서 엄청나게 큰 실패를 맞았는데 문제는 이때가 2008년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머스크는 세계 회사의 CEO였어요. 스페이스X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와 테슬라와 솔라시티인데 나머지 두 회사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이때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시중에 나오지 않았대. 연구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돈을 가져올 데가 없고 다 지금 한마디로 쏟아붓고 있는데 테슬라도 아직은 그렇고 여기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X 머스크의 최대 위기가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문을 닫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다음날 다 같이 주요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한 겁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머스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머스크가 그때 2,400억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때 머스크가 남아있는 세계 회사 통틀어서 총 자산이 300억 남았을 때요. 2,100억을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2,100억은 사라졌고 이게 어떻게 이제 환수가 될지는 뭘 성공해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기할 거냐, 계속할 거냐, 머스크의 대답만 기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셔야 제도에서 4년째 이들은 섬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회사문을 닫아야 되는 고민들. 그래서 이때 이 아까 거기 리프트 오프에 보면은 머스크의 표정이 자기네 와서 처음으로 항상 그래도 긍정적이고 희망을 놓였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머스크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얼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근데 이때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이 해에 이혼도 하고요. 첫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로 보내고 있는데 회사도 지금 남들의 비웃음 속에 시작했고 뭔가를 그래도 우린 보여주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해서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스페이스X의 최대 위기라고 알려진 시점입니다. 자, 그때 머스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를 냅니다. 마지막 기회. 왜냐면 공장에 아직 남아있는 부품이 있었어요. 마치 이순신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그런 것처럼 공장에 남아있는 펠컨의 이 마지막 그게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원 월급 주고 이 회사 혹시 접으려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6주밖에 없어요. 6주 만에 남은 이거 다 모아서 마지막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마지막 로켓. 그래서 이거는 실패하면 회사 문 닫는다. 우리는 이 마지막 6주에 모든 걸 걸고 도전한다. 그래서 이때 프로젝트명이 뭐냐면 Fly or Die. 네, 날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러고 6주 동안 이제 해서 마지막 이 발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 네,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Fly or Die, 그래서 올라가는 스페이스 펠컨이 이제 했던 거 2008년에 그래서 이 일을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록이 세워져 우주 발사에 성공한 첫 번째 민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가능성이 생겨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머스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너 둘 다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당시 금융위기로 재정력 최악이고 그래서 고민했지만 머스크는 이 두 개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사가 이 스페이스X의 잠재력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이후에 스페이스X가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테슬라는 이제 세계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스페이스X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 스페이스X는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개 그래서 여러분 좀 갖고 왔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누리를 싣고 오늘 우주로 올라갔던 로켓은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로켓 하나로 10번 넘게 우주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발사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이원 기자가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굉음과 강한 화염을 내뿜으며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9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발사 약 2분 뒤 추진체인 1단 로켓이 다누리를 실은 2단 로켓과 분리됩니다. 1단 로켓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 바지선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이번 다누리 발사까지 팰컨 9은 6번째 비행을 마쳤는데 검게 그을린 흔적이 그동안의 비행 이력을 말해줍니다. 스페이스X는 이 로켓을 모두 15차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그동안 됐어요. 로켓은 다누리 같은 탑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뒤 그대로 버려졌지만 재사용하면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힘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페이스X에서의 발사장에서의 발사체 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상업화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로켓을 다시 쓰려면 돌아올 때 사용할 연료를 실어야 하니까 가볍게 만들어줘야 하고 착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유도 기법 등 갖춰야 할 기술이 많습니다. 하중을 다 겪을 텐데 그런 걸 몇 번씩 겪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누리보다는 이제 그런 게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우선 있고 정부는 누리호 후속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재사용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제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요즘에는 다누리를 싣고 오는 이러지 마. 자, 요즘에는 그래서 큰 데다 약간 바다에 있는 거기로 띄워서 거기로 다시 착륙하는 게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3개가 한 번에 다시 쭉 이렇게 아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 스페이스X는 어쩌면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머스크 갖고도 꿈이잖아요. 왜 로켓을 발사하고 버려? 아깝게 다시 써야지. 그게 지금 현실이 돼 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궁극적으로 머스크가 꿈꾸는 뭐를 위한 거냐면 화성 이주 작업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성 이주하면 로켓이 커야 되잖아요. 그 얘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뭘 만들었는지. Starship and Super Heavy is at least one like a 하나는 Godzilla. 로켓이란 거예요. It just so happens that we refer to the launch and catch tower at Starbase as the Mechazilla from the Godzilla movie. 120m짜리 And you can see 로켓입니다. from that the resemblance is quite uncanny. 여기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로켓인 거예요. 이거 사실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크기면은 63필의 절반 크기입니다. 어느 감이 오시죠? 지금 이 로켓의 크기가 63필 절반짜리가 이게 날아갑니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Starship has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영상인데 이 테슬라 CEO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광고도 할 겸 스페이스X에서 올해내면 테슬라 자동차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 영상입니다. 네. 이거 안녕하세요, 보아빠입니다. 돌아다니는데 머스크가 운전하는 요즘에 차예요. 추천성 영상에 테슬라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영상이 있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거의 2년 전이죠. 2018년 2월 6일 앨런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가 테슬라 로드스터 차량을 우주로 날립니다. 체리색 1억여 원짜리 자동차라고 해요. 진짜 있는 놈들은 1억을 그냥 하늘로 빵빵 날리네요. 어쨌든 사람 모양의 마네킹에 우주복을 입혀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마네킹을 위해 친절하게 데이비 보이의 음악도 틀어주고요. 그렇다면 이 우주로 날아간 로드스터 차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구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이 차량은 지금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속 94,500km로 우주를 날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1초에 26km를 이동하는 속도라고 팔콘 X 로켓 추진력에 의해 관성력을 받고 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료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577일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20년 10월 정도에 화성 궤도를 지나 12월에 지구 근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궤도 운동을 하면서 혜성에 부딪히는 등의 일이 없다면 수백만 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 거라고 합니다. 차량이 너무 자꾸 멀리 있어서 일반 천체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91년에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지구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계획이 없다면 91년에 지구 옆에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로드스터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볼 이것도 수가 지금 있어요. 어디쯤 돌고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우리 2000년생 친구들 꼭 살아서 구경하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아. 아이고. 네,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아직까지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했던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지금도 머스크 이미지는 요즘에 이미지가 워낙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하도 이상한 짓 많이 해갖고 근데 뭐 어그로꾼인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남들이 다 비웃었던 거를 실제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게 실패가 없지 않았지만 그 실패를 그는 받아들이고 실패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세계 항상 뭐 주식가치에 따라서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 3위 했다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의 지금 현재도 부자지만 이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부자로 죽을 것 같지 않다. 왜냐면 나는 재산 대부분을 화성기지 건설 쓸 거며 그걸 하다가 전부 다 소모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마치 성공을 제가 강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머스크에게 돈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꿈을 이루는 그냥 방법일 뿐이다. 그는 돈을 벌었다고 자기에게 쓰기에는 그 번 만큼 다시 자기의 꿈을 이뤄 쓰고 또 번 만큼 자기 꿈을 이뤄 쓰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꿈을 쓰다가 이 돈이 다 날아가서 내가 거지가 돼도 난 괜찮아. 왜냐면 난 30달러면 사니까. 아까 머스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나는 부자로 죽을 것 같지 않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난 부자로 죽는 게 꿈이 아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부자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네, 저의 정리입니다. 네, 이 머스크의 이야기를 보면 저의 정리. 첫 번째는 이런 거 좀 느껴졌어요. 머스크의 꿈은 한순간에 어쩌다 시작된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어린 시절 만화 보면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해보는 나의 삶, 이걸 해보는 나의 삶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게 계속 관심을 이어서 대학을 갔을 때도 그런 거를 연구하고 그걸 논문 내고 그걸로 위해서 창업했는데 한 번에 그거 못하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결국은 그 돈을 회수시켜서 결국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의 꿈은 한순간에 요즘에 뭐가 돈이 될까? 요즘에 뭐가 땡겨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 정말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게 좀 다가왔어요. 두 번째는 결국 함께 꿈꾸는 자들이 모여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머스크가 나 이거 우주 기업할 건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인데 그 두 명이 없었다면, 함께 해주는 그 두 명이 없으면 지금의 스페이스X는 있었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다. 머스크의 꿈을 다 누구가 봤을 때는 저 미친놈이야, 저거는 사기꾼쟁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진지하게 함께 꾸면서 머스크의 꿈이 또 누군가의 꿈이 됐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고민과 도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역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데 머스크도 계속 고민하고 위기도 맞이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또 거기에 자기도 그렇지만 함께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머스크의 이거를 보면서 제가 사역자분들과 이걸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예수님도 당대의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나 세계 선교, 나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신 비전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어쩌면 세상에 봤을 때는 저게 된다고? 우리가 뭐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가끔 가지고 그러는 게 될까? 이거 될까? 우리도 날마다 질문하고 우리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우리가 해야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다. 한순간에 어째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러나 이 꿈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저는 머스크 화성 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갈 것 같아요. 물론 그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진짜 화성 가겠는데? 라는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해오는 거 보니까 허풍은 아니겠다 라는 것도 좀 하고, 그러나 아까 그 결국은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역자들과 나아갔다고 느낀 거는 뭔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교회를 해보자 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면 함께하지 못하지 않을까. 어쩌면 저도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같이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도, 그때 왔던 사람들이 태희, 그다음에 현우, 그다음에 고세훈 형제님,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때 와서 같이 그 꿈을 응원하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시 그 꿈을 향해 모여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저런 꿈을 갖고 나아가고, 일론 머스크의 꿈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다는 건 뭘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꿈꾸는 것을 위해서 저런 삶을 사는데, 어쩌면 머스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요. 이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자기의 직원 채용의 철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두원결의. 저는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을 찾고 있어요. 어쩌면 뉴비가 지금 이 한 나라 망해가는 것 같아.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라는 꿈을 혼자 꾸고 있었고, 이거를 옆에 있는 이 불량 작별 같은 관우가 장비하고 나누고, 그럼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던 이 도원결의가 어쨌든 총나라를 만들어내고, 또 위나라의 조조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재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또 나라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 안에 먼저 이렇게 이 꿈을 함께 자기의 꿈으로, 어쩌면 이 꿈이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이 꿈에 반해서 나중에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이 꿈에 합류하게 되고, 여기가 되게 약해 보이는 나라지만 그래도 나는 이 꿈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결의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도전을 해보고 우리 안에서는 또 그 비전을 이루는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